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후폭풍과 남북관계, 나아가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와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소 서비스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우리 통일부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이가 첫 공식 활동으로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큰 사건을 이제 마무리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민심도 수습하고 예. 또 국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줄 필요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방문한 인민군 설계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민군 중심의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점을 시사한 대목도 물론 있겠지만, 예. 지금 김정은 체제가 이제 2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실적으로 각종 경제건설 실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건설 부문 실적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설계 부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신령 스키장, 네. 그다음에 원산지구 개방한 네. 거 관련해가지고 관광지구 꾸리는 거 이런 거랑 사실은 지금 이쪽에서 맡은 거로 좀 기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아마 내일 16일까지 건설자 열성자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특히 더 갔을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장성택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가 이제 처형 이유 중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과거 수십 년 동안 2인자 역할을 사실 이제 수행해 왔는데 특히 2007년 당 행정부장이 되면서 예. 더 막강 권한을 행사해 온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만 2008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네. 더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초기 한 1년 정도는 또 장성택의 역할이 많아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동안에 거의 북한의 이제 국정과 관련된 모든 현안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장성택을 제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국정 수행의 실패 부분은 장성택의 실패로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아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숙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판결문 사형을 판결하는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인민군대까지 마술을 뻗치려고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현재 김정은 정권에게 장성택의 역할 관련된 허용선 어떤 용납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장성택이 과연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냐, 꾸미지 않았냐, 그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하겠는지 아니면 러시아나 구소련이 무너질 때처럼 아주 고위급에서 하려고 했는지 그런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거는 이미 북한 고위급 간부들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실제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 딱히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몇 개 군부대 장성택이 이게 영향하였던 군부대 쪽에도 영향을 좀 미쳤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마 이번에 사실은 장성택이 원래부터 사실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당의 소위 유일적 영도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우상화 작업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서 언젠가는 척결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정일 유서로부터 쭉 보면. 그렇지만 이번에 잡아놓고 딱 사실은 좀 오래 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할 때 인민보안성 영원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는 적법적인 절차를 첨차적으로 거쳐서 이제 정치범까지 보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다시 했다는 거는 네. 아마 그 장선택을 잡아가지고 수리하는 과정에 아마도 이 군대하고 연결되고 이런 그게 아마 쫙 네.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장성택을 살아남는 경우 이 뒤에 배경들이 다시 야합해서 들거려날 가능성. 네. 이것도 아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네. 나올 만에 죽이지 알겠습니다. 않았을까. 그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개연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북한이 원래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뭐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네. 일정한 조그만 경향이 있어도 여기다가 다 밀어붙이는 거 특히 뭐 경제개혁 중에서도 뭐 화폐개혁 같은 거는 분명히 네. 김정은이 주도했고 뒤에서 네. 그때 당시 당주장현의 개입경제부장 했던 그 박남기 청살 같은 거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그런 화폐교 같은 걸 김정일이나 김정은 그때 당시 김정일이 네. 있었는데 사인이 없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뭐 장성택을 뒤에서 뭐 조정했다?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북한은 뭐 이자그 발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가 이거고 실제 50년 동안 그 라진 선봉 지역 팔아먹은 거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도 네. 완전 언어도단입니다. 원래 라진 선봉 지역 무역기가 90년대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는 처음에 50년 정도는 처음에 이간 또는 뭐 임대 뭐 이런 문제가 그때부터 나온 문제인데 지금 뭐 홀값에 팔아먹었다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가 납득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임 있습니다. 교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거물이죠. 뭐 지도자 역할까지 대행하는 이런 임무를 그 사형까지 처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무엇보다도 간부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부터 처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정당성과 관련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그 혐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성택 이 사람이 관여된 것도 있고 또 관여되지 않는 내용들도 이렇게 막 제가 볼 때 네.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용글 소장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이제 이 판결문 내용은 결국 장성택의 역할이 그만큼 또 영향력이나 역할이 광범했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네. 이제 주로 이제 실패한 부분들, 네. 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은 전부 이제 장성택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장성택의 자백 내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체제 정복 시도를 인정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이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많은 얘기 했는데 이 사형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네. 내용만 아마 이제 포함된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체제 전복을 자인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어려운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했던 그런 시기들 네. 그리고 또 사망 이후에 어린 이제 김정은이 통치자로서 자리를 잡기 과정까지 자기가 그 고생했던 얘기 얼마나 네. 자기가 충성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는 오히려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우리 이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네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첨부해야 될 문제는 아마도 장성택이가 이번에 제가 좀 내부 소식 통들을 통해서 알아본 데 하면 예. 실질적으로 이번 결정적인 동기로 된 거는 김정은 체제의 암적 전제로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중요하게는 김경희 건강이 중요한 변수에 이랬기 때문에 제거할 대상으로 됐댔는데 예. 장성택을 제거하려고 할 때 아마도 여기에 협조한 또 다른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직 지도부 그 이재강, 이영철 그때 당시 당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성택이하고 사실은 촉을 적어서 장성택이가 그 떨어진 한번 2004년에 그 혁명가 갈 때 이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들이 제일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다시 2007년에 올라올 때는 이 이재강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일이 불러 올린 거거든요. 한쪽으로. 근데 올라와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멋짓고 있었는데 김정일이 쓰러졌습니다. 이 기간에 엄청난 실권을 가지고 문고리 권력을 집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때 이재강 세력과 이영철 세력을 제껴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이번에 다시 또 반격을 가한 거죠. 여기다 김정은과 김경일을 소위 이렇게 자기 중심에 넣고 이러한 실제 권력 암투가 분명히
적지 않게 작용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성택의 자백 내용이라든가 혐의 내용 같은 걸 보면은 북한 체제로서도 좀 아픈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과 없이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북한 체제가 불안한 거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을 지금과 같이 계속하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 가장 중요하게는 장성택이 중국과의 커넥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특히 관시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문제를 북한은 장성택이 아니라 김정은의 나라다. 김정은을 통해서 해라 모든 거를.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유야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분명히 첩보적으로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저도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본 대목이 경제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 문제라는 것은 결국 민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택을 제거하는 명분으로서 민심을 어느 정도 또 얻기 위해서는 이 경제 문제를 망친 장본인이 그 장성택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이 자신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드러낸 부분들이 결국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성택의 자백에는 자신이 내각 총리를 하려 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김씨 혈통인 김정남을 상징적으로 옹립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각 총리라는 자리가 결국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가 이 내각 총리인데 이 내각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남이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도 사실 좀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백두 혈통이 가장 중요할 거고 또 이미 사망한 김정일이 아버지로서 누구에게 권력을 섬기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옹립해서 다시 정권을 잡아서 체제를 안정시키기까지는 너무 험난한 과정들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또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거고 또 간부들로부터 또 그런 충분한 지도자감으로 또 추대를 받는 이런 것도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장성택이 이번에 처형된 게 핵 폐기를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그 강경파인 군부나 또는 핵을 고수하려는 김정은 의계에 반했기 때문에 처형됐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장성택이가 무슨 그런 노선에서 반대했다기보다도 나는 핵 문제 같은 거는 장성택에도 같이 협조했댔는데 단지 이 시간적인 문제 발표하고 핵실험 시점이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사실은 조금 더 경우를 잘 살피면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장성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논하다 나니까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문제가 부각돼서 넌 나쁜 놈이었다고 군부에서는 찍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자기 실권. 실질적으로 군 경제를 내각 경제 책임제로 바꾸면서 넘기려고 그럴 때 사실은 당쪽으로 끌어간 게 바로 장성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처음 나갔을 때도 제가 먼저 알려줬던데 그것이 결과는 실제 군 경제 대부분 그 원천동원 사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군부 산하에 있던 그 국내에 있는 것들은 100% 다 행정부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월권 행위 때문에 아마 군부 쪽에서는 반응이 좀 강력해졌을 뿐이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장성택이를 친다? 그거는 아마도 결론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씨의 나라 아닙니까? 김정은이나 김경희가 최종적으로 치지 않았다가 우리가 이제 당할 수 있겠다, 밀릴 수 있겠다. 또는 앞으로 이 세력이 조금 더 공고화되기 시작하면 김경희가 죽은 다음에 장성택을 컨트롤할 만한 사람이 북한에 누구도 없습니다. 최영애 아무리 거물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권력이 올라간 지 몇 년 안 되고 장성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계속 핵심 여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그 핵심 쉽게 말하면 김 씨의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뿌리치랑 뽑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장성택 처형이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정치 기반, 뭐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좀 위태로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워낙 오랜 세월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한 역할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향력이라는 게 크다 보니까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감,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성택, 장성택이 이제 당 행정부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거의 관련 기관의 인사권에 관여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라는 것이 과연 이 김정은이 장성택과 지금 남아있는 그 간부들과의 연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얼마나 더 처벌 수위나 범위를 확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김정은은 특히 올해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계속 다져왔고, 또 장성택 역할을 상당 부분 배제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 자기 세력 기반을 많이 다져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을 이렇게 이제 사형을 처한 이후에 아주 소폭의 어떤 인적 쇄신은 있겠지만, 저는 아주 대규모의 인적 쇄신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택 이미 처형이 됐습니다만은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숙청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 당진 내부적으로 한 명, 두 명, 왜냐하면 김정일도 역시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행군 거친 다음에 98년 성군 시대를 연다 하면서 그 내부에서 군 계통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 하루에 일어난 거를 하루 이후에 다 거의 다 공개, 대수 아닌 100% 하지는 않겠지만 공개하는 지금 원칙을 특별한 좀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 내에서 지금 장성택이가 빈 공간은 사실은 적지 않게 큽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김정은 체제를 완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장성택 사형 이후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하루빨리 이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동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또다시 대규모 숙청을 한다든지 또 대규모 물갈이를 한다면 아마 그 체제 불안정성이 더 이렇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숙청 자금이나 인적 쇄신을 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록 장성택과 연관된 사람일지라도 향후 어떤 수준의 또 충성도를 보여주느냐, 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적 쇄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경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심을 빨리 수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그런 후속 인적 쇄신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문출 교수님과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